안녕하세요. 셰퍼언니 한지연입니다. 바람피는 남편 언제 상간녀를 정리하는지 궁금하셨죠? 오늘 그 이야기 제가 확실하게 해드릴게요. 바람피는 내 남편 상간녀를 언제 정리하게 되냐면요, 첫 번째는 걸렸을 때입니다. 걸리기 전에 정리하는 경우는 거의 없어요. 정말 딱 걸렸을 때 내 가정에 피해가 온다. 내 가정에 피해가 오는 것이 나의 피해로 이어질 때, 본인한테 손해가 간다고 생각될 때, 그때 정리하게 됩니다. 두 번째 경우는요, 그 여자한테 질렸을 때 정리하게 됩니다. 지치는 거예요. 재미없어집니다. 그러면 정리합니다. 지들끼리 지지고 볶고 하다가 지칠 때가 있어요. 사람의 관계가 영원하진 않거든요. 그 여자가 나한테 미친 듯이 집착해요. 너무 지겨운 거예요. 마누라 집착하는 것도 지겨워 죽겠는데, 재밌자고 만난 여자가 개미지옥같이 집어삼키려고 들 때 정리하고 싶어지고요. 내가 그 여자한테 미친 듯이 집착해서 괴로울 때, 그때도 정리하고 싶어지긴 합니다. 정리를 하기가 어려워서 그렇지. 그럼 정리당해요. 정리당하겠죠? 본인이 그러면? 너무너무 삶이 지칠 때, 먹고 살기도 버거울 때, 그때 정리합니다. 돈이 들어가잖아요, 애인을 사귀면. 내가 정말 먹고 살기도 힘든데 이거 할 겨를이 없다, 의욕이 없다, 이런 마음이 들 때 정리하게 됩니다. 세 번째, 다른 상간녀가 눈에 들어왔을 때 지금 상간녀를 정리합니다. 깨끗하게 자기 스스로 뭔가 포기하는 경우, 죽을 때가 가까워왔을 때입니다. 내 목숨이 이제 죽게 생겼구나. 그러니까 정말 자기 스스로가 힘들 때, 내가 정말 큰 손해를 보게 생겼구나. 그러니까 금전적으로 4천만 땡겨줘 그러면 모두 관계가 끝난다 그러잖아요. 그 여자가 노골적으로 돈을 요구할 때, 그때 관계가 끝납니다. 네, 있습니다. 정리하기 전에 마음이 불안해야 돼요. 뭔가 조마조마하고 불안하고, 유부녀를 만나면 그 여자 남편한테 걸릴 것 같아서 막 굉장히 불안하거나, 뭔가 이게 죄책감이 심각하게 느껴져서 아내를 볼 때마다 깜짝깜짝 놀라고, 괜히 남편이 날 보면 놀래요. 아무것도 잘못한 거 없는데 깜짝깜짝 놀래거나, 괜히 미안해하거나 속상해하거나, 이런 반응을 보이는 때가 있거든요. 그것도 바람핀 증후 중에 하나예요. 이런 경우는 정리를 해냅니다. 본인한테 닥쳐올 손해, 이런 것들에 대해서 막 계산하게 되고요. 자기가 정리해야 된다는 생각이 들어요. 이게 하나의 조건이 단서가 붙습니다. 내가 잃을 게 있는 사람. 그래서 데이트 폭력이나 이런 걸 하는 사람들의 대부분은, 100%는 아니지만 잃을 게 없는 사람들이 많아요. 본인이 잃을 게 있는 사람들은 불안한 심리 때문에 관계를 정리하고자 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처음엔 불안하고, 뭔가 걸렸을 때 심각해진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불안하고, 죄책감이 느껴지고, 죄책감이 느껴지면서 그것이 나한테 닥쳐올 어떤 위험에 대한 감지가 시작되면서 그 다음에는 정리하는 수순을 밟게 됩니다. 사실은 바람피는 사람들은 거의 반성을 안 해요. 왜냐면 자꾸 합리화해요. 그게 너무 즐겁고 본인이 힘들었기 때문에 주는 보상이라고 생각한다든가, 아니면 내 배우자가 이렇게 했기 때문이라든가, 아니면 나는 지금 이럴 수밖에 없어, 내 상황에서 난 이게 사랑이야, 이렇게 합리화하거든요. 이건 나는 불륜이 아니야. 남이 하면 불륜, 내가 하면 로맨스이기 때문에 반성을 한다기보다는 자꾸 합리화가서 이거를 지켜가려고 하는 마음이 더 커요. 근데 이럴 때는 반성하게 돼요. 누군가 나 말고 다른 사람이 바람을 피다가 걸렸어요. 굉장히 큰 일을 겪고 가정이 무너지고, 막 아니면은 회사에 찾아와서 누군가 막 난리를 피우고 개망신을 당하고 사회적으로 위신이 무너지고 막 이런 걸 볼 때, 나도 저렇게 될 수 있겠구나, 남의 일이 아니구나. 가까운 사람이 그런 일을 겪었을 때 나는 안 걸리고 있을 뿐이지 나도 저렇게 될 수 있어 라고 아주 피부에 와닿는 일이 생기면 그때 조금 반성할 수 있는 기미가 보여. 근데 금방 사라져요. 난 아니야, 난 안 걸릴 수 있어, 나는 예외야,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죽음이 나하고는 관계없어 라고 생각하고 살아가는 인간의 본성하고 닮아 있는 거예요. 남편이 해야 되는 조치는, 아내가 이제 이런 조치를 하잖아요. 그 위치 추적기 깔아, 어디 있는지 그때그때 보고해, 일찍 들어와, 회식까지 마, 이런 걸 요구하기 시작해요. 각 썼어. 이런 걸 아내가 얘기하기 전에 본인이 해야 돼요. 위치 추적기 내가 깔게, 내가 회식까지 안 올게, 내가 일찍 귀가할게, 당신한테 어디 있는지 내가 보고할게 라고 내가 먼저 해야 돼요. 아내가 얘기해서 하면 강제적인 게 되고, 아내가 하면서도 속상해요. 이러고 사는 내가 한심하고, 억지로 하는 남편
남편을 보면서 내가 불쌍하고 남편도 불쌍하고 우리가 이렇게 사는 게 맞나. 그리고 점점 아내가 미쳐가요. 근데 남편이 내가 알아서 하잖아요. 그럼 아내가 처음엔 그거를 하면서 막 곤두세우지만 스스로 남편이 잘해주면 서서히 남편을 믿게 돼요. 그러면 신뢰가 회복이 돼요. 근데 하기 싫어하고 아내가 막 쫓게 만들고 그러면 불신은 더 깊어지는 거예요. 어쩔 수 없이 해서 한다는 느낌이 들게 해서는 안 돼요. 자의적으로 해야 되고 아내가 원하지 않아도 더 많이 보고해주고 더 많이 얘기해주다 보면 한 6개월이면 다 신뢰 회복이 돼요. 플러스 애정 표현을 더 많이 해줘야 돼요. 진심이 담긴 애정 표현이어야 돼요. 의미 없는 애정 표현이 아니고요. 정말 아내에 대한 미안함, 감사함, 사랑함으로 그런 표현들을 지극히 많이 해주시면 신뢰 회복이 굉장히 빨리 됩니다. 문제점은 굉장히 많아요. 리스 문제로 가죠. 외도를 피해를 입은 배우자가 관계를 갖고 싶지 않아요. 물론 이상 성욕이 와서 관계를 더 갖고 싶어 하기도 하지만 더 관계를 갖고 싶어 하기 때문에 남편들이 거부하기도 해요. 왜 그러지? 안 그러던 아내가 이거 약간 시험하는 건가? 그게 아니라 여성으로서 인정받고 싶어서 막 갑자기 한 달에서 6개월 정도 이상 성욕이 지속돼요. 근데 그게 끝나면 자존심이 상하기도 하지만 내가 왜 그랬지? 나 이상해. 나 이런 여자가 아닌데 갑자기 현타가 와서 남편하고 관계를 갖고 싶어지지가 않아요. 리스 문제로 가기도 하고요. 불신. 가장 큰 문제는 불신이에요. 믿을 수가 없어요. 불안이에요. 재발할까봐 너무 두려워요. 한 번 핀 사람은 없다. 이 말 때문에 계속 불안에 떨어요. 추적하고 쫓고 그다음에 탐정놀이 계속해요. 너 그때 그랬던 거지. 그때도 그 여자 만났던 거지. 그랬지. 너 그거 그 여자 사준 거지. 그 여자랑 먹은 거지. 이 지나간 이야기에 대해서 놓지를 못해요. 이걸 하면 사이가 바람 필 때보다 더 안 좋아져요. 지겨워 못 살겠는 거예요. 이 남편은. 이제는 정리하고 돌아왔으면 더 나아갈 방향을 찾아야 되는데 과거에서 못 나와요. 이게 끝이 없는 거예요. 그때 가서 이혼하는 부부들도 꽤 있어요. 회복을 위한 과정이 아니라 더 불행해지는 과정을 겪게 되는 문제를 겪게 되죠. 너무 단번에 정리하려고 해서 상간녀가 아내를 찾아가게 만드는 거. 관계라는 거는 어린 왕자의 지혜를 배우셔야 돼요. 참 모든 관계가 그래요. 여기서 이 아름다운 동화가 나와서 죄송합니다. 여우랑 헤어질 때 여우한테 다가갈 때 어린 왕자가 처음에는 10m, 9m, 8m, 7m, 5m, 4m, 3m, 1m 이렇게 다가가서 여우랑 정말 절친이 됐어요. 그래서 여우한테 난 이제 떠나가야 돼. 그러니까 여우가 그런단 말이에요. 그렇게 떠나가면 난 너무 슬퍼서 죽을지도 모른다. 그러니까 나한테 다가왔을 때처럼 1m, 2m, 3m, 4m 이렇게 천천히 멀어가 주면 내가 너를 잊을 수 있을 거다라고 얘기해서 어린 왕자가 그러면 너와의 우정을 생각해 나 그렇게 떠나겠다 해서 그렇게 떠나가 주거든요. 그러니까 상간녀하고도 그렇게 멀어지셔야 되는 거예요. 천천히. 그렇지 않으면 상간녀가 본처를 찾아가요. 그래서 어떤 사건이 있었냐면 예전에 한 20년 전인데 사장님이 격리 직원을 사귄 거예요. 격리 직원들은 이제 관계를 딱 잘라내면서 이제 그만두고 헤어지자 그랬어요. 격리 직원이니까 집을 알잖아요. 대표 집을. 대표 집에 찾아가서 차 마시러 왔다 그러고 사모님을 찾아가서 죽였어요. 헤어지자 그런다고. 저 여자만 죽으면 내가 사모가 될 줄 알고 생각하고 살았는데 그 여자가 살아있어서 내가 이 남자랑 헤어진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과격하게 나오는 상간녀들도 있다는 거죠. 굉장히 건강하게 헤어질 수 있는 방법을 생각하셔야 되는 거예요. 사람의 관계는 건강한 만남도 중요하지만 건강한 헤어짐도 중요하다는 거죠. 남자가 바람을 피면 사회적으로 인식이 나빠져요. 남자들은 그 으스대고 뭐 나 여자에 있어서는 주변에서 와 부럽다 막 이러지만 사실은 뒤에서 비웃어요. 저 자식은 가정을 소홀히 여기지 않아. 본인만 몰라요. 부러워하는 줄 알아요. 제가 예전에 어떤 식당에서 이제 애들하고 밥을 먹고 있는데 참 듣기 민망했어요. 한 50 먹은 중년의 남성이었는데 방틈 사이로 들려오는 소리였어요. 한 22살짜리 애인이 있는데 걔랑 손을 잡고 다니면 주변 사람이 애인인지 몰라. 딸인 줄 알아서 다들 뭐 의심도 안 해. 무슨 막 자랑을 하더라고요. 근데 앞에 2명 남자분이 앉아 계신 것 같았는데 아 그래요? 하는 영혼 없는 목소리로 맞장구 쳐주더라고요. 그러니까 진짜 부러워하는 목소리가 아니었어요. 비즈니스 관계였던 것 같은데 비웃는 거예요. 그러면 그 사람하고 비즈니스 관계를 유지할까요? 그러니까 사회적으로 돌아왔다고 해도 그 사람에 대한 인식은 좋지 않다는 얘기예요. 아무도 그런 불륜 관계를 좋게 보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부러워하지 않습니다. 뒤에서는 아 미친 자식 이렇게 바라봐요. 돌아와서 사회적으로 적응하기 본인도 힘들어요. 삶의 감착이 무료해지고요. 굉장히 도파민이 많이 분비되는 상황에서 지내잖아요. 갑자기 자기가 차였거나 찼거나 그 생활에 적응하지 못해서 다시 도파민을 분비되게 하기 위해서
또다시 바람을 피거나 도박을 하거나 아니면 야동 중독에 빠지거나 또 다른 중독을 찾기 헤매기 때문에 자기 일상으로 건강하게 돌아올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치료를 받아야 된다라고 말씀드리는 거고요. 삶을 건강하게 살기 어렵다는 거죠. 바람피는 남편이 스스로 상간녀를 정리한다는 건 굉장히 힘든 일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되도록이면 빨리 잡아서 빨리 정리할 수 있도록 돕고 꼭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도우시기를 아내분들께 당부드리고 싶습니다. 저희 세포 언니의 행복한가에서는 성중독, 관계중독 프로그램을 전문적으로 운영하고 있고 외도 쇼크 트라우마 프로그램도 전문적으로 운영하고 있으니까요. 많은 문의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요. 오늘 영상 끝까지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